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3일 전에 러시아 수장을 갈구는 모습인데, 이걸 보면 독재 체제의 한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. 네, 안녕하세요. 의심만 도마입니다. 여러분, 푸틴은 왜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릴까요? 왜 시진핑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고 저토록 확신하는 걸까요? 제3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? 독재자들의 이런 확신을 이해하려면 독재의 본질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독재라고 하면 흔히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떠올리는데,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사실 독재의 핵심은 권력 집중이에요. 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누고 분산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. 사실 회사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경영이나 회계, 인사, 총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. 그거 절대 사장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부사장이나 부장, 팀장들한테 권력을 일정 부분 이양하는 거죠. 근데 독재자는 항상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요.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불안해서 그래요. 내가 모든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. 그리고 그 일이 내 권력에 위협이 될까 봐. 근데 독재자도 결국 인간이잖아요.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돼요.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. 그러면 결국 어느 선에서는 타협을 해야 돼요. 그 방법이 자기의 분신인 최측근들을 핵심 요직에 임명하는 거예요.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을 잡으면 핵심 요직에 자기 측근들을 임명해요. 그게 뭐 불법은 아니죠. 본인들 뜻에 맞는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거니까.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야당이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문성이 아예 없는 엉뚱한 인사를 임명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독재 체제에선 그게 가능해요. 왜냐하면 견제할 언론이나 야당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핵심 요직을 최측근들로 채우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렇게 핵심 요직에 임명된 최측근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독재자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별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럼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. 실제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.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3일 전에 러시아 수장을 갈구는 모습인데, 이걸 보면 독재 체제의 한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.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мы должны принять то решение, о котором сегодня говорится. Что значит,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ы предлагаете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? Или признавать суверенитет их? Я Говорите прямо. Я поддержу предлож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. Или поддерживаю. Говорите прямо, Сергей. Поддерживаю предложение. Так и скажите, да или нет. Да. Поддерживаю предложение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.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그렇게 못해요. 그러면 갈수록 측근들은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들을 보고하게 되고, 결국 독재자도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. 아, 모든 상황이 다 내 예측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. 저는 그래서 중국도 좀 걱정이 돼요.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중국이 대만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건 맞지만 상륙의 난이도나 미국이 지원할 걸 고려하면 대만 본토를 점령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중국 내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. 근데 과연 이걸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에게 고지곳대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을까?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좀 놀랍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임기 말년에는 약간 비슷한 양태를 보였어요. 왜 우리 촛불 시위 했을 때 기억나시죠?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한테 국회에서 아마 탄핵안이 부결될 거라고 보고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안심을 했고요. 근데 실제로 12월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박 대통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측근들에게 둘러싸여서 실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.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. 아무쪼록 지구촌의 독재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